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지난달 5월 달이었는데요. 4월에 성취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긴급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일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멘토로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저는 실제 이분의 강연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번역기를 달고 들었어요. 현장에서. 아마 이분이 국내에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의 강의로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1시간 특강에 8억의 특강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의 경영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경영 컨설턴트이자 동기부여가이자 백만 억만장자인 바로 브라이언 트레이시입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가장 많은 메시지를 남겼지만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와 관련된 문장과 명언이 바로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관역은 맞출 수 없다. 예. 그래서 목표 설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인생은 결국 목표를 달성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또 우리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피터 드러커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은 누구나 배워서 향상시키고 또 습득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이 목표 달성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주부님들 어떻습니까? 오늘 점심 뭐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시켜 먹을 겁니다. 아니면 뭐 어떤 요리를 가족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오시겠죠. 이런 어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점심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김치찌개를 준비했는데 재료를 어떻게 손질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불 조절을 해서 얼마만큼 끓여서 이렇게 음식으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이런 목표 달성이 우리는 매일매일 일어나요. 어떤 분들은 오늘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무엇을 타고 갈지,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갈지, 또 얼마나 걸릴지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죠. 약속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일과입니다. 일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목표를 달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더 잘 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목표의 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지껏 우리가 일부에서는 다소 신체적인 것, 어떻게 하면 바른 자세를 할까요? 바른 자세는 왜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신체적 문제가 생긴 것은 왜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다소 하드웨어, 신체적인, 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바른 자세의 이면에는요, 바로 내적인, 그리고 내가 내적인 것에 포함이 되는 외적인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더 해결돼야 되는 급선무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픈 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과 행동이 쌓여서 지금 현재 아프다, 불편하다, 그리고 뭔가 다른 대안이 지금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나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지식적으로 바른 자세 중요하군요. 바른 자세 참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를 하려고 하면 바른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가져야 돼요.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신체는 결국 어떻게 되죠? 내 삶을 지배하거든요. 내가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씨든 좋은 날씨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내 생각을 가지지만 신체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부를 하는 이유가 바른 마음과 바른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다 목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늘 목표를 가지고 한 해 한 해 큼직한 목표들을 좀 세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코로나가 이제 정점일 때 비대면이 일상화가 돼서 저는 제가 이루지 못했었던 제 과거에 멈췄던 목표를 도전을 했어요. 그게 바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고 하는 자격증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트레이너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학원이나 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개인 독학을 통해서 예전에 공부했던 어떤 지식과 운동을 했던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 시험에 무턱대고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이제 필기, 실기, 구술 면접, 그리고 하고 나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수료해야 되는 또 교육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 해가지고 결국은 자격증까지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굉장히 뭐 녹록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체대생들도 많이 떨어지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번에 붙을 수 있었던 것도 저 역시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나름의 어떤 공식을 적용했을 때 가능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뭐 제 몸에서 가장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런 도전을 통해서 저도 뭔가를 해볼 수 있고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는 또 목표하던 바디 프로필도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자랑은 아니지만 지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 내년 정도에 아니 올해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고 나면 뭐 올해 연말 정도에 또 챌린지 하신 분들과 한번 또 찍어보는 경험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혹시 챌린지 도전하실 분들 같이 한번 우리 바디 프로필 촬영이나 뭐 프로필 촬영 멋있게 여러분들 나름의 촬영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한번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메모하시고 계시겠지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적는다라는 게 우리 뇌에 각인이 되고요. 우리 신체 활동에서 수만 가지의 몸의 세포가 움직이는 활동이래요. 뭐가? 적는 행위가. 그래서 그냥 타이핑을 치거나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과 달리 글로 지금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내 목표라고 생각하고 적어본다면 그리고 그걸 꼭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적는다면 여러분들의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우리의 세포가 수만 가지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다음 주에 이윤규 변호사님도 이 부분을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몰입을 하기 위해서는 적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그분도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 꼭 적어 놓은 거는요,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우리가 세울 때 적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마음 먹고 결의해라. 이게 첫 단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단계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의 4월달의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취미가 있으십니까? 저도 취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싼 취미이긴 한데 그래도 골프보다는 좀 싼 취미라고 나름의 위안을 합니다. 저는 사격이 취미예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사격을 해왔지만 뭐 피드백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코치와 함께 전문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군대에서 총을 좀 많이 쏴봤던 경험을 가지고 그냥 사회에 나와서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뭔가 이렇게 청량감을 느끼고 싶을 때 사격을 하게 되면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취미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름의 취미가 있으시다면 뭐 그 취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취미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쏘는 정도였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본사가 우리가 지금 제주에 있고 제주를 자주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제주 여행 갔을 때 갔던 그 실탄 사격장을 이제 좀 규칙적으로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격장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3월 달에 사격을 했는데 제 사격 수준입니다. 3월 달에. 뭐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뭐 10점짜리도 이렇게 좀 한 3발 정도 들어가 있고 9점짜리도 보게 되면 한 3발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뭐 들쑥날쑥하죠. 오른쪽 표적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10점도 한 발 들어가 있지만 그렇게 또 잘 쏘는 것도 그렇다고 또 그렇게 못 쏘는 것도 아닌 참 어중간한
평범한 사격 실력인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3월 16일 날 이렇게 12발, 12발, 24발을 사격을 해봤는데 점수가 103점, 103점 똑같아요. 신기하죠? 다른 총으로 썼거든요. 한 개는 글록 17이라고 하는 총으로 썼고 한 개는 이제 베레타라고 하는 총으로 썼는데 이렇게 쐈을 때 두 개의 점수가 공교롭게도 103점, 103점 이제 같았어요. 그래도 뭐 잘 쏘는 편이라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기준에선 절대 잘 쏘는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수준으로 매일 쏘고 왔던 거예요. 그동안 사격한 게 또 벌써 이렇게 한 10여 년 정도 이상 된 것 같은데 제 실력은 이 정도에서 항상 뭐 적당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기가 생겼습니다. 4월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격장을 그래도 제주가 여행 때문에도 오고 가고 저희 매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도 오고 갔지만 이 사격장을 웬만하면 제주를 갈 때마다 갔던 이 사격장인데 그날따라 이 이벤트가 처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어떤 이벤트냐면 10m 실탄 사격을 12발을 쏴서 다 10점 만점을 쏘게 되면 금을 한 돈을 주는 거예요. 황금 총알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15m 실탄 사격으로 12발 만점을 얻게 되면 금 3돈, 황금 총알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저거를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번 도전해볼까? 저거 언제부터 했어야 하니까 벌써 몇 년 됐대. 그래서 제가 이 이벤트에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 사격 실력 보셨지만 10m든 15m든 12발을 10점 만점을 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훈련한 사람이나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목표가 생기더라고. 제 가슴에서 끌어오르더라고요. 제가 이 해마다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면 꼭 저는 그걸 해야만 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 목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총으로 쏴야 될지를 정하고 저는 글록 17이라고 하는 총이 저에게 잘 맞더라고요. 글록 17L 젠5라고 하는 총인데 이 총을 고르고 이 총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사격장에 이제 결단하고 가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진종호다. 그럼 진종호가 누군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번의 금메달에서 세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나라 사격의 간판 스타이자 대표 선수예요. 이 진종호 선수가 저 사격장에 와서 116점을 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발을 쏴서 4점이 9점이고 나머지 이제 8발은 다 이제 10점 만점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거 국가대표도 116점을 쏘는 사격인데 제가 12발을 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대한민국에서 최고 총 세계에서 제일 잘 쏘는 상위 0.001% 진종호가 그날 사격장에 쐈는데 116점을 쐈다고요. 물론 연습하면 저분 더 잘 쏘겠죠. 그러나 그 정도로 쉽진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도전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겠다 마음 먹고 쏘니까 조금 점수가 나아졌어요. 목표가 생겼으니까. 저는 100점, 110점 사이를 항상 뭐 107점, 106점, 102점 항상 이렇게 쏴왔어요. 그런데 목표를 가지고 쏘니까 110점을 쏘았고 또 그 다음에 113점을 쏴서 제가 쏴본 점수 중에서는 굉장히 잘 쏜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3월 29일 날 두 번째 쐈을 때 굉장히 잘 쏜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잘 쐈어요. 그러나 10점을 12발을 다 쏘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목표가 생겼잖아요. 목표가 생겼고 목표 12발 쏘면 뭐가 생겨요? 금이 생깁니다. 4월 달에요. 금값이 역대 최저치였어요. 금 한 돈에 43만 원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금도 받을 것 같은 막 설레임도 있고 금을 준다니까 또 이렇게 12발 쏘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동기부여로서는 확실한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제가 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걸 해가지고 금을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제 막 기쁜 마음으로 어우 실력이 늘고 있어. 113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또 갔죠. 3월 29일 날 간 거고 3월 30일 날 또 갔습니다. 이때요. 어우, 너무 잘 쐈어요. 117점을 쏜 거예요. 딱 세 발만 9점으로 비껴나가고 이제 10점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야, 끝났다. 나 이제 금 한돈 탄다. 이 10점 만점 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기대에 부풀었어요. 정말 설레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음날 이제 그때 지나고 4월 11일 날 다시 제주에 갔을 때 다시 사격을 했어요. 약 한 11일 만에 다시 갔는데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가 어떻습니까? 또 들쑥날쑥해서 10점 만점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4점을 썼어요. 아, 이날 좀 좌절을 했어요. 아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의심이 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처음에 117점을 쐈을 때는 당장 내일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날 썼을 때 114점, 113점, 115점 이렇게 114점을 이제 그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제 실력의 한계가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아, 나는 이 이상을 지금 못 넘어가는 건가 하는 이제 의심과 좌절감이 들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조금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고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격장 안내 요원이자 코치 선생님들이 옆에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코치 선생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그냥 제 나름의 방식으로 총만 쏘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점수가 자꾸 안 나고 실력이 안 느니까 전문가가 볼 때 제가 못하고 잘못하는 실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저 선생님, 제가 지금 이거 사격할 때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지적 좀 해주시겠어요? 피드백을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목표 달성을 할 때 계획, 실행, 피드백이잖아요. 플랜, 두, 씨. 계획, 실행, 피드백. 이걸 이제 제가 제 삶 속에서 일을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격을 하는 제 목표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 아는 게 아니라 코치님, 저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 코치님이니까 제가 지금 쏘는 거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하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회원 고객님, 사격 표적지 잘 보세요. 고객님 표적지는 거의 모여 있어요. 이 정도로 총을 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럼 고객님은 지금 조준점을 잘 잡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면 말이죠. 이때 얘기합니다. 손을 당기는 힘이 너무 빠르고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호흡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른 자세의 기본이 자세와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사격의 자세는 좋은데 이 격발할 때 손가락을 너무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호흡이 그때부터 좀 불규칙하다,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호흡과 쏘는 거를 보니까 이게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무의식과 제 지금 정신 심리적인 요인이 크더라고요. 10점을 10점 12발을 만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이 조급함으로 드러났고 그 조급함이 심리적으로 제 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켰고 흥분된 상태에서 빨리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급하니까 호흡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시간, 거기에 쫓겨서 자꾸 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도 아닌데 뭘 그렇게 급하게 쏘십니까?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저 혼자 썼다면 저는 그 방식을 안 고쳤을 겁니다. 여기서 사격에서 배우는 인생 교훈.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너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봐라. 메타 인지와 피드백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피드백을 듣고 나서 제가 스스로에게 성찰을 해봤어요. 이때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래, 야, 네가 1시간 만에 쏘든
30분 만에 쏘든 늦게 쏜다고 뭘 할 사람 없는데 뭘 그렇게 급하게 쏘니? 이때 제 마음에 강하고 크게 자리 잡고 있던 한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금한돈이라고 하는 그 욕심과 12발을 했다라고 하는 그 우월감이 제 마음에 한가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즐길 때, 그냥 스트레스를 풀 때, 그때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12발을 오도로지 넣겠다라고 하는 것과 12발을 통해서 얻는 그 보상에 제 마음이 한가득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얼마나 이를 방해하는지, 그르치는지, 그게 지나칠 때 얼마나 저의 패턴을 무너뜨리는지, 제 삶의 영역을 파괴하는지,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 어차피 즐기면서 할 건데 뭘 그렇게 애를 써. 그냥 재밌게, 그냥 신중하게 너답게 해봐. 라고 생각을 해서 호흡과 손가락에 힘주는 거를 고칩니다. 그렇게 고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그 코치님 피드백을 듣고 다음날 10m에서 12발을 쏩니다. 세 번째 도전 만에, 그리고 한 60발의 사격을 한 끝에 결국은 12발을 10점 만점 다 성공하게 돼요. 네, 박수 쳐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평안하게 제가 코치님에게 2억 원만 수정해 보세요라고 한 것만 수정했는데도 이렇게 12발을 쏘게 됐어요. 그래서 10m에 12발을 쏴서 여러분 황금 총알 금 한도를 타게 됩니다. 아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제 자신감도 뿜뿜이고 막 자신감도 생기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10m 만점했으니 이제 15m에 도전해야 되겠다. 15m 만점에 이제 도전을 시작을 합니다. 그날 당일날 도전을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날 118점을 쐈고요. 이제 제법 잘 쏘죠. 제 실력이 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인 14일 날 15m에서 118점을 쏘았어요. 그래서 제 실력이 이제 15m에서도 만점을 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음번 쏠 때는 12발 만점을 다 꽂겠다 하면서 이렇게 기념사진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제 도전이 순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격장을 4번을 더 가는데요. 4번을 다 가는데 118점, 117점, 119점을 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전 이날 너무 아깝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한 발만 놓치고 나머지 다 10점에 들어갔어요. 뭘 놓쳤습니까? 금 세 돈을 놓쳤어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격장을요, 3번을 더 가는데 계속 12발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쏴도 또 119점, 118점, 117점, 119점 계속 이렇게 되고 12발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코치님, 12발을 10점 만점 다 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격장 오픈하고 나서 딱 3명이 있었대요. 딱 3명이.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 좌절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제 포기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아, 진짜 안 된다 하니까 자꾸 낙심도 되고, 마음의 좌절감도 들고, 이거 계속해야 되라고 하는 그냥 그만둔 얻은 걸로 그냥 만족하고 그만해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0m 저기 사격 만점을 하면서 이렇게 기념으로 적은 문장이 중꺾마였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제 삶에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꺾이지 않고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코치에게 물어봤습니다. 코치님, 지금 제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치가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님 보니까 꼭 첫 발 내지 두 번째 발에 자꾸 빗나간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10점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첫 발에 부담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발 쏘고 세 번째에 또 이렇게 빗나가네요. 그러니까 두 발을 쏘고 쉬었다가 두 발을 쏘고 쉬었다가 두 발을 쏘고 쉬었다가 이렇게 6번을 쪼개서 쏴보세요. 이건 마치 우리들이 지금 스쿼트 하듯이 우리 지금 스쿼트 85개까지 했잖아요. 85개를 10번씩 8번을 쪼개고 마지막 5번을 합시다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스쿼트 하라고 해놓고 사격할 땐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코치는 객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쏴서 맞고 있는지 패턴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루틴을 바꿉니다. 두 발 쏘고 심호흡하고 두 발 쏘고 심호흡하고 두 발 쏘고 심호흡하고 이 방법으로 바꾸니까요. 점수가 119점을 4번을 쏩니다. 이게 뭐냐면 제 실력이 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많이 사격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고지에 올랐고 두 발씩 쏘면 제가 더 잘 쏠 수 있다라고 하는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격장의 모든 거기 있는 직원들, 코치들이 저를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사람인 걸 모두가 알고 있고 사격장 사장님까지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목표에 진심인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8시 30분이었어요. 이분들 퇴근할 시간이에요. 마지막 탄창에 12발이 꽂혔습니다.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어요. 거기 있는 사람 얼마나 다 애타고 저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119점만 그날 4번을 쏘았는데 딱 한 발을 놓치는데 얼마나 다들 아까워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사격장 표적지도 안 보고요. 그냥 두 발, 두 발, 두 발씩만 집중하고 코치님한테 점수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10점, 10점, 9점 하면 제가 멘탈이 흔들리고 더 이상 집중을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두 발, 두 발, 두 발만 신중하게 쌓아 나갔습니다. 온 마음을 비웠어요. 그냥 사격장의 총과 제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고요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냥 두 발 두 발에 전심을 다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금 연연하지 않고 금을 내려놨어요. 금 없으면 어때? 그냥 편안하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역시 그렇게 마음과 욕심을 비우고 두 발 두 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때 그때만 최선을 다하고 제 실력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나니까 12발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념으로 적었어요. 4월 28일 제주 슬리밍고 그룹 파이팅. 제주 실탄 사격장 왕대박 코치님들 부장님들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주 실탄 사격장이 리뉴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격장에 가면 아마 이 만점 표적지 이게 두 개가 다 제 거예요. 이게 10m 제 표적지, 이게 15m 제 표적지. 아마 사격장에 가면 이게 붙어 있을 거예요. 사격장 오픈하고 10m, 15m를 다 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2명이래요. 대한민국 0.001% 아닙니까? 제가 사격의 이 분야에서. 제가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사격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사업을 했었던 거, 그다음 목표를 달성하고 일을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궤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 약 한 달간의 도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이렇게 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 내 돈을
예, 탔어요. 여러분.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중꺾마.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이렇게 뭐 금 땄다고 자랑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손으로 적으신 목표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실력이 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그 사격이든 그 일에서 배울 것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그래서 제가 119점을 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들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지 않으세요라고 묻는 거예요, 코치님도. 그래서 제가 그 코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코치님. 저 제 실력으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제 실력이 119점짜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다음 사격 때 더 잘 쏠 거거든요. 이 확신이 들더라고요. 지금 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 저는 다음번 사격에 더 잘 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이 최고의 결과 같지만, 지금이 나의 최선일 것 같지만, 지금 이 일이 끝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렬하다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 어제보다 향상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루 도전하실 때 또 오늘 목표가 있으시다면 6월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제 작은 경험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제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더 나아지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오늘 갑자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는 또 6월 달에 또 도전할 과제가 있고, 5월 달에 제 도전 과제는요, 특강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337책을 하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특강을 좀 준비해서, 우리 337책의 세계관을 좀 넓혀보고 싶겠다라는 목표를 가져갔고, 첫 번째 제 이제 목표 대상 리스트가 윤선현 대표님이었어요. 그래서 윤선현 대표님을 어쨌든 초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특강 진행을 했고, 그리고 또 6월에 목표가 뭐였냐면 이윤규 변호사님을 이 특강에 모시고 싶었다라는 목표였는데 역시 그것도 달성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저는 매일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삶을 도전하고 있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면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데 그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인생의 큰 승리가 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오늘 작은 승리 같이 도전하셔야 되겠죠. 스쿼트 같이 진행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96분이나 들어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스쿼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 할 줄 알았죠? 네, 이제 공유 중지하고. 자,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하지 마시고 다른 운동이라도 하시고요. 아니면 저희가 10번씩 나눠서 하는데 10번씩 나눠서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 10번 할 때 여러분들 한 개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8개를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뭐 2개를 하면 16개를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개씩 할 때 여러분들 한 개든 2개든 아니면 다른 운동이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준비하시고요. 오늘 85개 가겠습니다. 자, 10번씩 10번씩 먼저 5세트 하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자, 준비. 오늘은 삼삼 스쿼트 아니고 그냥 스쿼트입니다. 자, 10개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코어의 힘. 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쭉.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세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0개씩만 집중하세요.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섯 번째 10개. 이번에 쉽니다. 하나, 10개만 집중. 둘, 셋, 잘하고 있습니다. 네, 10개만 집중.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케이, 휴식. 자, 10초 휴식,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가 좀 그친 것 같아요. 선선해지고 더위가 좀 꺾일 것 같습니다. 자, 숨 고르기, 호흡 조절. 많은 분들이 SM880 진짜 뭐 우리 중체, 저도 지금 중체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착용을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매일 착용합니다. 그래서 여름 옷이 필요가 없어요. 여름에는 거의 이거 입고 위에 뭐 간단하게 티셔츠 정도 입고. 자, 준비. 이제 45개 남았거든요. 집중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제 삘 받으면 한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46개.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번째 10개. 하나, 둘, 셋, 넷, 호흡. 다섯, 여섯, 복압 잡고. 일곱, 여덟,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아홉. 세 번째 10개 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번째 10개, 15개 남았어요. 하나, 둘, 셋, 10개만 집중. 넷, 다섯, 여섯, 일곱, 다 와간다. 여덟, 아홉, 5개 갑니다. 하나, 둘, 셋, 3개만 더. 넷, 한 개만 더. 여섯, 오케이. 96개. 오늘도 기록을 갱신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야, 역시 우리 같이 하니까 기록을 또 하나 또 갱신하셨네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예,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강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